안녕하세요. 넥스트 시그널스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오르는 정말 알쏭달쏭한 미스터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한국 경제에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9월하고 10월 내내요. 이 달러 흐름에 아주 민감한 원화 가치랑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는 오히려 쭉쭉 올라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장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시장의 움직임.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을 마치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처럼 추적해 볼까 합니다. 신문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일 겁니다. 혹시 원화가 약해지는 게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외국인 탈출설이라는 가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데이터라는 벽에 딱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10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원화가 그렇게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무려 4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AI 테마 같은 걸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11월 초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엄청난 물량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렇다면 외국인 탈출설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서는요, 매년 가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힘의 이름은 바로 가을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매년 9월, 10월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말라붙는 일종의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시기에는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계절적인 자금 부족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는 농작물 걷어들이느라 돈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아주 복잡한 금융 규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 세계 거대 은행들이 분기말, 특히 연말에 재무제표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건전성 평가를 잘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대출을 꽉 잠그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미스터리의 변곡점이 된 특정 사건, 바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날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31일, 바로 이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빌리는 단기 자금 시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자 단 하루 만에 쏟아부은 긴급 자금의 규모입니다. 이건요, 2019년 레포 시장 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그만큼 시장에 아주 심각하고 급격한 달러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때 연준은 며칠 뒤에 소규모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공지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날짜도 안 맞고 규모는 더더욱 말이 안 됐죠. 저희가 연준의 공시자료를 면밀히 뜯어보니까 10월 31일에 이 대규모 자금 투입은 예정된 테스트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명백한 긴급 구제 금융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달러 가뭄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이 현상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킨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힘은 바로 우리 한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설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한국 주식을 샀는데 도대체 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던 걸까요?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하 하는 순간이죠. 외국인들이 29억 달러를 사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같은 기간에 우리 한국 거주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고 쓴 돈이 무려 68억 달러. 이건 정말 기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약 39억 달러가 순수하게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이 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직접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알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사태라는 공급 충격과 역대급으로 터져나온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라는 수요 충격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마주치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걱정하는 질문이겠죠. 혹시 19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은 1997년과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한국의 은행들은 튼튼합니다. 과거의 위기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규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본과 유동성을 쌓아두고 있고요. 부실 대출 비율도 아주 낮아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외부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심했던 10월의 계절적 달러 가뭄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인 흐름이 된 지금, 앞으로 원화 환율의 새로운 기준점, 즉 뉴노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